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흥덕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덕의 아들, 흥덕에서 태어나고 흥덕에서 초, 중, 고를 낳은 흥덕의 아들 신용환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흥덕에서 나고 자라고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커오면서 큰 꿈을 키워왔던 흥덕의 아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향의 은혜에 제가 보답할 시간입니다. 그 고마운 은혜의 마음을 안고 이제 저 신용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흥덕구 선거구에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모두들 더 잘 될까? 과연 될까? 라고 보수 중도 대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큰 이념적 스펙트럼과 좌우 또 중도 진보, 중도 보수 극우까지 다양하게 포진한 대한민국 이념 지형에서 어느 한 진영을 전체적으로 화합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 저희는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범중도 보수 대통합을 이룬 정당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이 오늘 출범하기까지 정말 많은 산고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 기존 보수 진영에서 청와대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장을 지내고 또 탄핵이라고 하는 많은 아픔의 시간을 겪고 또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충북도지사에 도전하고 여러 격동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더 이상 분열된 그런 진영으로는 일방 독주식의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기 어렵다.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맞추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박형준 교수님과 작년 말 플랫폼 자유화공화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상임 운영위원장으로서 함께 중도 개혁 세력, 중도 보수 대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성과를 거뒀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또 전략단장으로 선임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맡았던 역할은 청년 정당, 청년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새보수당의 의원님들 설득하고 하는 일들과 전체적인 종합적인 실무들을 지원하고 백업해왔습니다. 처음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아직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선거 이후에도 전체적인 범보수 중도 대통합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많은 국민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달라는 그 열망을 안고 범중도 보수 대통합, 바로 미래통합당을 오늘 출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새롭게 굴려가는 그 현장에서 통합의 주역으로 저 자신 일정한 소임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합니다. 일방 독주식의 문재인 정권, 대화와 타협보다는 정말 잘해주기를 기대했던 그 마음보다는 어떤 정파적인 이익과 좌우 극한 국민의 갈등, 분열, 대립을 조성하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쉬운 통치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정말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범보수 중도 대통합을 이룬다면
저도 대통합의 주역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험지인 거 다 알고 출마합니다. 자,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라고 불리는 노영민 비서실장님 그리고 도종환 의원님이 계신 청주 흥덕구,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 자신 통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걸고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로서 지금 국정을 이끌고 있는 이분들도 무한 책임을 지시라라는 의미에서 청주 흥덕에서 정면 승부를 한판 펼쳐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요직으로 지금 국민들을 이끌고 있는 핵심 실세분들도 무한 책임을 함께 지십시오. 청주경제 1번지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흥덕입니다. 산업생산과 고용창출로 보시면 청주의 약 60%, 57%에서 62%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주경제의 핵심, 청주경제 1번지 흥덕, 이제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과연 여러분들의 경제, 일자리 안녕하셨습니까? 청주경제 편안하셨습니까? 서민경제, 시장경제 다 원만히 돌아갑니까?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 청주 그리고 흥덕 미래를 이끌고 나갈 리더, 진정한 미래 지도자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저 신용한 그동안 15년 동안 기업 경영 현장 최고 경영자로서 CEO로서 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으로 발탁돼서 정부의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수많은 취업, 창업, 일자리 한복판에서 발로 뛰며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 현장의 전문성을 10분 발휘해서 이제 우리 청주 그리고 그 경제의 심장인 청주 흥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청주 흥덕 경제, 청주 경제, 신바람 나는 경제, 제가 청주 경제의 신용안이 신용카드가 되겠습니다. 청주하면 흥덕하면 대표적으로 KTX 오송역을 꼽고 있습니다. 역명부터 KTX 세종역 설치까지 수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KTX 세종역 그리고 KTX 국회 분원 세종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5일에 약 10억 원의 예산이 국회 분원 세종 설치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차원의 예산이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흥덕 구민 여러분, 우리는 늘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은 우리 청주 비전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자 모멘텀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요충지와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요? 과연 그런 모멘텀, 요충지를 그 역할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감히 대표 공약으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회 분원 세종 설치 적극 저지하고 여야, 지금의 민주당 그리고 앞으로 미래통합당, 여야 충청지역 국회의원님들, 충북지역 의원님들 모두 합심해서 설득해서 국회 분원의 오송 설치를 1번 대표공약으로 공약합니다. 이미 제가 충북도지사에 출마할 때 그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회는 단순히 국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시설과 그 부대 시설들,
또 부대 기관들이 함께합니다. 이미 세종에는 행정부 즉 청와대 분원 설치가 확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TX 세종역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강조하는 강우축, X축 분기점의 중심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강우축 하면서 X자 국토 중심에 한복판에 KTX 오송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오송역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국회 일을 보러 오는데, 세종에 일을 보러 오는데 왜 굳이 세종역으로 또 갈아타서 갑니까? X축은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균형 발전, 어떤 접근성, 그리고 처음에 X축, X로드를 만들 때 계획했던 예를 들어 목포, 광주부터 강릉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고려한다 하더라도 KTX 오송역 근처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들이 경제적으로나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 그리고 KTX 오송역을 설치할 때에 그 당시에 어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그 논리와 부합하다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세종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붙여서 가면 됩니다. 접경 지역에. 그래서 KTX 오송역 근처에 국회 분원과 그 다음에 지금 오송 컨벤션 1년에 약 600여 개의 취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부권에서 못해도 200개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컨벤션 마이스 산업 중심단지 구축과 맞물려서 청주공항 활성화까지 연계하는 그런 경제 공약으로 우리 청주 그리고 흥덕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단순히 이름 하나 가지고 싸우고 단순히 역 하나 설치하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큰 어떤 전후방 연관 효과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전에 그리고 뒷단에 쫓아오는 이런 경제적 효과까지 또 상징적 의미까지를 곁들여서 아주 심도 있게 고려한 저의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흥덕 구민 여러분, 한 끼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미호천변을 막내 동생 10년 밑에 막내 동생 손을 잡고 추운 겨울 오늘같이 눈 오는 날이 아주 대목날입니다. 꿩, 산비둘기, 얼어 죽은 꿩과 산비둘기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랬던 저 신용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경제 일자리 취업 경제 전문가로서 이제 흥덕의 아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주 흥덕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쉬운 데로 가지 왜 이렇게 어려운 데로 가고 그랴.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지난 16년간 철옹성처럼 새롭게 청주 정치 1번지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저희 보수 입장으로 보면 아주 어려운 곳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연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더벅머리 넙죽이 신용하니 경제일자리 전문가로 성장해서 다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와서 저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제 모든 아이디어와 제 경험을 녹여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지역사회에서 교통봉사, 적십자, 로타리 클럽 등등 수많은 봉사활동만 조용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TV 방송에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름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전파하기 위해서 제 나름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노력들을 가슴에 안고 청주와 흥덕의 미래, 그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비전을 새로 써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 흥덕과 청주의 새로운 비전, 미래,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경쟁의 바다로 거침없이 우리 청주와 흥덕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젊은 지도자, 흥덕의 아들 젊은 옥수저, 저 신용환을 이제는 과감하게 여러분들께서 써주시기를, 아마 지난 선거 기간에 보셨을 겁니다. 아깝다 신용환, 오늘날을 위해서 제가 써놨던 프랭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아까운 신용환이었으면 이제 써먹자 신용환으로 바꿔주십시오. 청주 경제 1번지, 흥덕, 청주 그 발전을 위해서
아까웠다면 아까운 만큼 과감하게 저 신용안을 써주십시오. 제가 청주와 흥덕경제 발전을 위해서 신용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현실적인 것과 뭐 네네. 네. 기존에 선거를 예, 예. 공천 방법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오늘 면접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제가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을 탄생하게 하는 어쨌든 주역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하면 제가 신청을 하겠다. 다행히 신청을 내일 오전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오전에 이제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면접에는 저는 빠져 있고, 선수가 플레이어가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라고 답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정은 어떻게 무소속인지 1년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통합당이 오늘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제가 내면서 미래통합당 당적으로 출마를 하는 거죠. 복당 신청하시게 되는 복당이 아니죠. 신당의 입당이죠. 정확하게. 이건 미래통합당은 신당입니다. 통합신당 정확하게. 처음에 가칭으로 지었던 것이 혁신통합신당입니다. 그랬다 여러 논의들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재세력이 합류하면서 이제 최종 당명은 미래통합당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 현재 주자들도 다시 입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이제 그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그 법적으로 완전 신설합당이냐 흡수합당이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신설합당인데 어제 이제 법적으로 통합수인기구에서 전부 추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당원분들이 이제 승계되고 저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입당이 되고 이런 절차입니다. 한 가지 이제 유감스러운 것 중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제가 뭐 아직 출마하는 놈이 다른 쪽의 사정을 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저희 충북 선거 책임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광재 뭐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 선배시기도 하고 뭐 사적인 인연도 있지만 그 이광재 전 도지사를 책임자로 지금 선임하고 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네. 한국당 탈당하신 다음에 네네. 바른미래당 후보로 지방선거 나오신 거예요. 네네. 반성이 뭐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제 소신대로 펼쳐오겠다 하는 부분에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 누구가 수많은 저에 대해서 비판한 것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소고발을 했네 뭐 했네 맡아두어 돌아다니는 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 적도 없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맡아두어였죠. 뭐냐? 제가 탈당하게 된 과정을 이 자리에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과연 그러했던 정당, 제가 그 나물의 그 밥 과감하게 청산하고 미래로 나가자 라고 정면에서 외쳤다는 사실, 그리고 입 바른 소리로 당시 당대표님께 권위에 도전했다? 저는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로 과연 우리 충북이 지금 나아졌습니까? 첫 번째, 제가 탈당하는 과정과 그 당시의 내용을 아는 분들로서는 그런 말씀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제 어떤 정치적 소신을 갖고 전진해서 나갔다. 두 번째, 맞습니다. 수많은 분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열의 원죄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탈당한 부분,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제 소신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일방 독주식의 이런 것들을 불러온 분열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탄핵, 제가 수도 없이 아마 기존에 제 네이버나 이렇게 인터뷰 쳐보시면 알지만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를 우리 다 같이 반성하자라고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는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이 어떤 불문율처럼 금기어처럼 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제가 박형준 교수님과 플랫폼 자유화공화라는 걸 만들면서 크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반성할 지점이 다 있습니다. 탄핵을 했으면 한 세력, 중심에서 활동한 사람, 또 밖에서 또는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모두가 다 탄핵의 어떤 국회 처리 과정이나 헌재 처리 과정 말고요.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의 이 전 단계, 탄핵에 이르게 된까지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다 가슴에 안고 반성할 거 저도 반성하고 이제 통합해서 미래로 나가자. 그거 외에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통합에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등등에 있어서 기존에 탈당했다 말았다를 단 한 가지도 묻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자, 지금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자고 혁신과 통합,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통합의 취지를 아직 10분 이해를 못하셨겠죠. 지금부터는 기존에 무조건 묻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고칠 부분 고치고 혁신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통합의 주역으로 뛰어왔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예,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한국당내 이번에 한국당내 반발도 있고 네. 앞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도 어쨌든 힘을 합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당 네 분이라는 분들은 후보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후보를 포함해서 네네. 당내 네. 뭐 당원들이나 네네. 예. 끌어안고 가셔야 되는 당연히요. 그러자고 통합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네네. 혼덕 같은 경우에 공천 룰이 어떤 그 룰이 전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공천이 바로한 건지 아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선수가 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옳지 않다. 단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방 독주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 무조건 이기는 후보 위주로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본선 경쟁력을 놓고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없으시면은 네. 오늘 그 신영환 후보님의 그 출마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